안녕하세요. 아모르 파티의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요신문 2월 17일자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미디어 속 미디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기사인데 중앙일보에서 일어난 뭐라 그럴까요? 에피소드성 오보 사건을 보도한 건데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난 2월 6일 오전 6시 아마 그 인터넷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 명절 퍼 어머니 대신 3대 독자 차례상 첫 도전기 이런 제목을 붙인 기사랍니다. 3대 독자가 어머니 대신 차례상을 파업을 하신 명절 때 파업을 하신 어머니 대신 차례상을 차린 기사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됐는가 하면 두 번째 문단에서 어릴 적 그 필자죠. 기자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서 어릴 때 숙모와 형수님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었다. 삼촌은 가만히 있고.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당장의 누리꾼들이 반발하죠. 어? 삼촌이 있는데 어떻게 3대 독자야? 형수님도 있는데 어떻게 3대 독자야?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두 번이나 거쳐 수정이 돼서 숙모와 형수님은 고모와 외삼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고모로 바뀌었고 삼촌은 고모부와 외삼촌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모부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착오였다. 필자 기자가 기억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해명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는데요. 근데 또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필자가 또 두 명이라서 최초 기사에는 어떻게 기자가 두 명이냐? 그럼 둘 다 3대 독자였다는 얘기냐? 이건 보통 주어 자체가 복수가 아니니까 한 명이어야 되지 그렇다고 나중에 한 명으로 수정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성 기사인데 어쨌든 잘못된 거죠. 이런 기사가 나가게 된다는 거는 실수인데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데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엔 부장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이 딱 보면서 앞뒤 문맥이 안 맞으면 이걸 바로 잡아줘야죠. 요즘 젊은 기자들은 숙모하고 고모 정도는 구별하는지 몰라도 조금만 천수가 멀어지면은 당숙이라든지 이런 잘 구별을 못하니까 틀릴 수 있고 천수도 모르니까 20대 기자가 썼으면은 그걸 잡아주는 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걸 이제 오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사 한번 보시려면 일요신문 한번 보십시오. 일요신문 2월 17일자 51면에 있는 기사인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또 조선일보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일보 일면 톱에 이거 보이시나요? 지상파 라디오들 문정부의 주파수 일면 사이드 톱입니다. 김정은이 원했던 대로 하노이 단판 이거는 모든 매체가 쓴 톱이었는데 별도로 조선일보만은 지상파 라디오들이 문정부의 주파수를 맞춘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뉴스원은 어딘가 하면은 서울대학교 무슨 연구소가 한 거를 가지고 이 기사를 썼는데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이라든지 등 몇 가지 프로들 김용민의 정치쇼 시사자키 정영관입니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 등등이 상당히 친정부적이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상당히 용감한 기사죠. 다른 매체는 쓰지 못한. 그리고 이거를 일면에만 쓴 게 아니라 뒤에 또 일면에 앞에 뽑아놓고 그다음에 오면에 가서 오면 제일 위에다가 상당한 크기로 또 해설 기사를 쭉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걸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이 서울대학교 이 무슨 연구팀인가요? 저도 대충 읽어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기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한 거랍니다. 언론이 공정하지 않으면은 정확한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가지 못하죠. 지금 이 서울대에서는 지상파 라디오를 포커스로 잡았는데
라디오 이 시사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 중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들으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우리나라 TV 방송 같은 경우 뉴스에 어떤 거를 톱으로 올리냐에 따라서 이제 여론이 바뀌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전에 뭐 국정원 선거 댓글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 같은 게 이게 다 여론 조작 시비였거든요. 요즘은 이제 우리 포털 같은 데에서는 클릭이 많은 것을 이제 앞으로 뽑아주니까 뉴스 누가 뭐 열심히 광클릭을 해주면 그게 일면으로 제일 앞에 나와서 중요 뉴스가 돼버리니까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저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전문적인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뉴스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일면으로 뽑아내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인기 위주 또는 어떤 조작이 가능한 식으로 해서 저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드루킹 사건하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하는 교훈인데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이 대표적이죠. 자기네 원하는 거, 자기네 색깔에 맞는 것만 쭉 실어버리면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을 조사하게 되면은 역시 공중파, 라디오, 지상파 TV 방송이 꼽히죠. KBS, MBC. 둘 다 뭐 공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만든 방송사고 저기는 뭐 옛날 재단에 의해서 만드는 MBC고 SBS는 민간 방송이지만 근데 그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두 방송사에서 메인 뉴스 시간에 특정한 것만 한다면은 문제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네 것만 유리한 거로 보도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끝나갈 무렵에 뭐 보도국장 문제가 막 터져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또 그렇게 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지금 KBS가 상당히 KBS는 조직이 크다 보니까는 거기에 노조가 3개 복수 노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공영 노조인가요? 굉장히 작은 노조가 어떤 공정한 보도를 하자 하고 좀 많이 투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스스로의 과거 이제 언론사에서 노조가 만들어질 때 공정보도위원회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 공정한 보도를 하는지 노조에서 체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KBS에서는 제3노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KBS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진실과 미래위원회인가요? 진미라고 하는 그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뭐 과거 정권에 협조한 사람들은 나가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었죠.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축을 시키고 과거에 뭐 그 네 가지 사건을 꼽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지시를 내린 이유가 뭐냐 뭐 해갖고 해명을 안 하고 하면은 뭐 인사위원회 넘기겠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제3노조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과연 진미위가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처분 소송을 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그 가처분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그 방송법에 따라 KBS는 움직여야 되는데 방송법에 따르면은 정부 조직 비슷하니까 감사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죠. 감사하는 파트가. 근데 그거와 별도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진미위인데 이게 시비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가처분을 인정 안 해줬고요. 또 뭐 다 안 해줬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 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에서 가동하면은 그게 뭡니까? 회사의 하나의 규정상에 의해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직원과 관계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돌리려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규정을 만들 때는 노사 합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진미 가동을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MBC에서는 더 많은 기자들이 해임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소송을 냈는데 역시 그런 과거사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이제 최근에 지난 연말인가요? 스톱이 가처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 언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너가 있고 즉 다시는 사주가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에서만 정부의 입김을 덜 받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세상 분위기에 따라 뭐 영향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서 이제 이 언론사들은 국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뭐 아니면은 영국의 BBC처럼 일본의 NHK처럼 뭐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참 이 뭡니까 KBS니까 서울신문이니까 뭐 정부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참 많아요. 기자를 참 우습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언론이 지금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지상파 라디오들의 시사 프로를 분석을 했더니 아니다. 라디오 진행자들의 정부와 여당 지지가 심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조선일보가 아주 용감하게 일면 톱으로 딱 끄집어냈습니다. 언론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냐. 언론이 목소리를 안 내면요. 사실 목소리 낼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언론이 떠들어주면 용기를 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 공정성 문제, 대북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거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 언론이 그냥 예하고 엎드리면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KBS에서 공영노조, 그 다음에 MBC에서도 제3노조의 그 이순임 씨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회사에서 정직을 당했다가 징계를 먹고 나오셨죠. 그분이 아주 열심히 혼자 그 자유 언론을 위해 싸워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 뭐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KBS에서도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에서 퇴직하신 선배 언론인들이 KBS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성명도 발표할 정도인데 어쨌든 대한민국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정확히 보도해 줘야 됩니다. 포탈들은 자꾸 인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언론을 만들지 못하죠. 재미있는 언론을 만들겠죠. 만든다는 그건 뭐 드라마나 축구나 그런 거는 재미있으니까 재미 위주로 가야 되지만 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중요한 건데 하여간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흔들흔들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까 뭐 중앙일보에서 3대 독자라 해놓고 숙모가 있고 형님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그것도 오보죠. 오보지만은 그건 재미로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국가 정책을 정하거나 여론을 정할 때 특정 언론으로 막 여론을 만들도록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싸움들이 각 언론사에서 조금씩 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출신자들이 대한민국 주요 언론, 서울에 있는 한 방송 몇 개, 언론 몇 개, 신문사에 서울대학교 출신이 제일 많죠. 그 친구들이 나온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이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한국 언론이 바로 가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